심리 로맨스 스릴러극 위기의 시니어 제3화 그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밤. 그녀는 요즘 들어 이상하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차렸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사소한 소리에도 예민해지는 그 감각.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예고하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일상을 파고드는 어둠 같은 기분이었다. 그 남자, 준혁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감정은 없었다. 오히려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오랜만에 살아있다고 느낄 정도로 따뜻했다. 시니어 센터에서의 무료 음악 강습, 기타를 배우겠다며 수줍게 다가오던 그의 모습은 젊지만 성숙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이 연기였던 것인지 끝없이 의심하게 만든다. 걱정이 시작된 건 아주 작은 변화에서였다. 그는 늘 먼저 다가오던 사람인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아니, 뜸해진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면 몇 시간씩 답이 없고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이 꺼져버린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유 없는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나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날 카페에서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한 듯한 움직임. 그녀가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 방금 울린 전화의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장면. 그 작은 변화가 그녀의 기억 속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눈을 좁히고 조용히 생각했다. 저건 누굴까? 몇 분 뒤 돌아온 그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수상했다.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무슨 전화였어? 아, 그냥 친구. 별거 아니야. 그런데 별거 아닌 사람이 전화를 걸면 사람이 저렇게 긴장할까? 저렇게 피부색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할까? 저렇게 시선이 흔들릴까? 대답은 너무 성의 없었다.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감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실 때, 손끝이 떨리는 순간, 대화 중 갑작스레 표정이 딱 굳는 순간들. 준혁은 자신이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보통의 연인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그는 계속 숨기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그녀는 어느새 그를 의심하는 쪽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의심할수록 그를 향한 감정도 함께 깊어진다는 점이었다. 알고 싶었다. 그가 감추고 있는 것, 그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진짜 얼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어쩌면 운명처럼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준혁이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따랐다. 바람은 차가웠고 골목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가 향한 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다. 3층으로 올라가며 그는 뒤를 한번 돌아봤다. 그 시선이 무언가를 경계하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지? 그녀는 최대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3층,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들려왔다. 낮게 억누른 목소리. 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던 준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말했잖아. 이 일에 다시 끌어들이지 말라고. 날카롭고 건조한 말투. 차갑게 내리꽂히는 억양. 끝에 실린 미묘한 분노. 끌어들인다? 무슨 일?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몸을 굳혔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귀를 문틈에 더 가까이 대면서 절대 놓쳐선 안 될 대화를 들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번엔 내가 정리해. 더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누가 알아챘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곧 티난다. 그 여자는? 그 여자는. 그녀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는 나. 눈앞이 잠시 어지러웠다. 몸을 뒤로 빼려는 순간 바닥이 살짝 울렸다. 순간적으로 문 너머에서 소리가 멈췄다. 누구야? 준혁의 목소리였다. 짧고 예리하고 절대 지금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주는 목소리. 그녀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지만 발소리는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고리가 덜컥 움직였다. 그녀는 계단 방향으로 겨우 몸을 돌렸고 발을 내딛는 순간 신발 굽이 크게 울렸다. 정적? 그리고 거기 누구 있어요? 그녀는 도망쳤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아니, 이미 어떤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걸 깨달아버린 사람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손이 떨려서 컵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시 떠오르는 그의 목소리, 그 시선, 그 대화, 그리고 그 여자는? 이라는 말.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의 친절, 그의 미소, 그의 다정함. 그녀가 믿고 싶었던 모든 순간이 어쩌면 계획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준혁, 당신은 누구야? 그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이미 답은 하나였다. 그녀는 이제 한 남자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다른 얼굴을 본 순간부터 마치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떠도는 느낌이 이어졌다. 침대에 누워도 그의 차갑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창밖을 매섭게 훑던 그 표정, 그동안 자신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와는 너무나 달랐다. 대체 너는 누구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이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그를 떠올리면 심장이 요동쳤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혹은 그 두 개가 위험하게 섞여 있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를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사실. 그가 보였던 잔혹한 표정까지도 이상하게 생생히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낯선 얼굴조차 더 알고 싶어지는 자신이 소름 돋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왜 이래, 제발 정신 좀 차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참 전부터 그에게 잠식되어 있었다. 그와 연락이 닿지 않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는 늘 빠르게 답장을 보내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마치 어디선가 보고 있는 듯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었다. 그의 부재는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없는데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 목 뒤를 스쳤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보면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다. 진짜인지 자신의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살아오며 위험한 기류에는 늘 예민했다. 그리고 그 남자. 그는 분명 어떤 위험을 품고 있었다. 세 번째 날 밤. 그는 갑자기 나타났다. 아무 예고 없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마치 예전에 자주 했던 것처럼 메시지만 남겼다. 잠깐 나와요. 할 말 있어요. 그녀는 심장이 털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를 향해 문을 열러가는 동안 손끝이 떨렸다. 문을 열자 그는 어둠 속에 깊게 묻힌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키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들켜도 괜찮다고 느끼는 듯한 위험한 여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잠시 정리할 게 있었어요. 무슨 정리요?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제 다른 삶.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무언가.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돌아가도 될 거리를 굳이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옮기며 그녀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왔다. 나한테 궁금한 거 있죠? 그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러나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닿기 직전의 간격을 유지하며 그녀를 들여다봤다. 그 애매한 거리감이 더 미치도록 자극적이었다. 터치보다 더 강하게 심장을 때렸다. 내가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 속에는 명백한 유혹과 경고가 동시에 있었다. 내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매우 천천히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부드러운 숨결 같은 기운이 그녀의 귓가를 지나갔다.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처럼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숨기고 있는 건 저만이 아닐걸요?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의 어떤 부분을 꿰뚫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끌리고 있는 표정. 그의 위험함을 알면서도 더 깊이 알고 싶은 욕망이 숨겨진 표정.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의 비밀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위험한 감정이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단 한 줄. 내일 진짜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면 연락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한 줄만으로도 공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나 설렘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남자의 삶, 그의 거짓말, 그의 그림자,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역시 어쩌면 알고도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남긴 메시지 한 줄이 그녀를 밤새 뒤흔들었다. 내일 진짜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면 연락해요. 그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넘게 재읽었다.
읽을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음엔 두려웠고 그 다음엔 화가 났으며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에 뜨거워졌다.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야기. 그 말 속에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괴롭혔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왜 이 아이에게 마음이 가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위험함은 그녀에게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유혹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위험을 선택한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결국 그에게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그는 단 한 줄만 보내왔다. 오래된 음악실에서 봐요. 그녀는 곧바로 머릿속에서 그 장소를 떠올렸다. 그가 예전에 자신에게 보여준 곳. 폐교된 옛 건물의 한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음악실. 피아노 한 대만 남아있는 먼지와 공기조차 오래된 냄새가 나던 공간.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감정을 보여줬다. 그녀도 그곳에서 처음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제는 그곳에서 진실을 듣게 된다니. 그녀의 심장은 이미 단단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음악실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어둠이 가득했다. 그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밤도 아니었는데 커튼이 모두 닫혀 있어 방 안은 낮인데도 밤처럼 깊었다. 왔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그는 방 한쪽에 기대 서 있었고 빛 하나 없는 공간 속에서도 그의 윤곽은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부른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당신에게 솔직해지려고요. 그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의 감정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 사실 그동안 말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순간 몸이 굳었다. 이름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그마저도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여 피아노 앞에 섰다. 건반 위로 손끝을 아주 천천히 올렸다. 긴장감은 공기를 찢을 듯했다. 제 진짜 이름은.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모른. 그녀는 그의 입모양을 통해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모른. 그동안 자신이 불렀던 이름과 전혀 다른 어딘가 낯설고 차가운 이름. 그는 말했다. 그동안 말한 건 당신한테 접근하기 위해 썼던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왜 나한테 접근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음을 눌렀다. 낡은 피아노에서 울린 단 한 음이 공간을 흔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의뢰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의뢰.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당신을 감시하라는 누군가의 부탁이었죠. 그녀는 멍해졌다. 누가? 왜?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감시하러 왔다가.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당신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숨이 얕아졌다. 이 고백은 달콤하지 않았다. 위험하고 거칠고 어딘가 파괴적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도 그 의뢰 때문이야? 아니면 내 진심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과 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거리에서 멈췄다. 당신은요? 그가 되물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왜 그에게 끌리는지, 왜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여기로 왔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속삭였다. 당신도 나처럼 빠져버린 거죠. 그 말은 마치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미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해 비탈길을 달려 내려오고 있었고 멈추는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그 의뢰 누가 한 거야? 그는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피아노 끝자락에 기대 앉았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숨기거나 꾸미지 않은 완전히 벗겨진 얼굴이었다. 당신이 알면 위험해져요. 그녀는 무심코 웃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위험해.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 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둘은 서로 모순됐다.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망치고 싶은 마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관계는 결국 둘 중 하나로 끝나겠구나. 서로를 구원하든가, 서로를 파괴하든가.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을 감시하던 일은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을 떠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 말은 고백이자 선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였다. 음악실의 창밖으로 빛이 아주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더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얼굴과 그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내 진짜 이야기를 나도 함께 짊어질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단순히 그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위험으로 뛰어드는 걸 선택하는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로 시작이네요. 그 말은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또 다른 그림자, 또 다른 거짓, 또 다른 위기.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더 깊어지고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정상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선택.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원래 금기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그의 세계로 완전히 발을 들였다. 돌아갈 길은 이제 없다.